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주제, 바로 로또 1등 당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평생 꿈꿔오던 그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실제 1등에 당첨되어 세후식 7억 원을 수령하신 평생을 마트 배달기사로 살아오신 한 아버님의 피 맺힌 증언입니다. 여러분은 상상하시죠? 1등 되면 그 길로 사장 멱살 잡고 사표 던진다고, 외제차 매장 가서 제일 비싼 거 일시불로 긁는다고. 그런데요, 진짜 그 종이 한 장이 손에 들어오면 사람은 전혀 다른 짐승이 됩니다. 당첨금을 받으러 갈 때 왜 가장 낡은 옷을 입어야 하는지, 농협본점 3층 VIP실에서 만난 자산관리사의 우승 뒤에 숨겨진 칼날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돈을 손에 쥐고 다시 일터로 돌아왔을 때 느껴지는 그 비릿한 승리감이 어떤 것인지 오늘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디테일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예습입니다. 곧 로또 1등에 당첨될 여러분, 27억의 주인공이 겪은 그 소름돋는 72시간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볼 텐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꼭 큰 행운과 기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최씨입니다. 56이죠. 평생 남의 집 현관 앞까지 무거운 쌀가마니와 생수 볶음을 배달하며 살았습니다. 무릎 연골은 다 닳았고 허리는 늘 구부정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하나뿐인 딸아이가 결혼한다고 예비 사위를 데려왔습니다. 강남의 좋은 집안 아들이더군요. 반가움보다 먼저 찾아온 건 자격지심이었습니다. 아빠가 해줄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그 비참한 토요일 저녁, 저는 마트 구석에서 땀을 닦으며 샀던 로또 한 장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대조하는데 눈이 침침해서 몇 번을 다시 봤습니다. 하나씩 맞을 때마다 제 심장은 이미 제 가슴을 뚫고 나가 있었습니다. 6개가 다 맞았더군요. 1등 당첨금 25억 원? 여러분, 이때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만세 소리가 나올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살기를 느꼈습니다. 누군가 내 주머니를 털고 도망갈 것 같은 공포. 그날 밤 전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방을 서성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줄축의금 봉투를 준비하는 대신 서울 서대문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 첫 번째 조언입니다. 절대 자차를 몰고 가지 마세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 압니다. 멘탈이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엑셀을 밟는데 다리가 후들거리고 옆차가 끼어들기만 해도 저놈이 내 25억을 뺏으려고 사고를 내나 하는 미친 생각이 듭니다. 타고 나면 끝입니다. 용지가 훼손되거나 병원에 실려가면 그 돈은 공중분해입니다. 저는 지방이라서 KTX 기차를 탔습니다. 서울역에서 내려 택시를 탔고 서대문역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지도를 보니 가까웠는데 그래도 택시가 안전하다 생각했습니다. 서대문역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은 5번이나 6번 출구로 나오면 웅장한 농협 건물이 보입니다. 정문 앞에 서면 보안요원이 무표정하게 서 있습니다. 괜히 위압감 느껴질 수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분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여러분이 1등인지 그냥 예금하러 온 사람인지 솔직히 말하면 거의 귀신같이 압니다. 얼굴에 다 드러나요. 괜히 주변을 두리번거리거나 휴대폰 붙잡고 소성이지 마세요. 그 순간부터 더 눈에 띕니다. 숨 한 번 고르고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세요. 안내 데스크로 가서 큰 소리 낼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작게, 정말 작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말투만큼은 흐리지 말고요. 복권 당첨금 수령하러 왔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설명을 덧붙일 필요도 없고 번호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한마디면 직원 표정이 바로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질문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차분하게 안내를 시작할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까지도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들뜬 티를 내지도 말고 괜히 심각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 공간에서는 조용하고 담담한 사람이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옆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속삭여주듯 그 정도 마음가짐이면 충분합니다. 로또 1등 당첨 확인을 위해 상담실 같은 사무실에 들어가면 고급스러운 카펫이 깔려있고 정적이 흐릅니다. 직원이 소파로 안내하며 차를 한 잔 줍니다. 하지만 제 눈은 오직 하나, 직원이 들고 간 제 로또 용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용지가 기계에 들어가고 화면에 1등이라는 글자가 뜨기 전까지 그 30초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1등 맞으시네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고객님, 요즘 금리가 어떻고 물가가 어떻고 이 돈 그냥 두면 손해입니다. 저희 VIP 전용 펀드에 넣으시면 연 수익이. 여러분, 여기서 멘탈 꽉 잡으셔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지금 가장 불안해한다는 걸 압니다. 내가 이 큰 돈을 관리할 수 있을까? 라는 그 불안을 파고듭니다. 아니요, 저는 오늘 그냥 예금만 하고 가겠습니다. 공부 좀 더 하고 오죠? 라고 반칼에 자르세요.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 돈은 여러분이 평생 무릎 꿇고 번 돈보다 귀한 기적이니까요. 돈을 수령하고 통장에 찍힌 약 17억 원이라는 숫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로 큰 돈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심장은 생각만큼 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바뀔 것 같았던 순간이었는데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 느껴진 건 묘한 허탈감이었습니다. 세상이 황금빛으로 보일 줄 알았지만 밖으로 나오니 서울 거리는 여전히 회색빛이었습니다. 출근길에 쫓기는 사람들, 휴대폰을 보며 걸어가는 사람들, 신호를 기다리는 차들까지 어제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나만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그 와중에 깨달았습니다. 일생을 뒤흔드는 숫자가 통장에 찍혔어도 세상은 나를 기다려주지도 특별히 축하해주지도 않는다는 걸요. 저는 그 길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마트로 출근했습니다. 일부러 가장 낡은 배달 조끼를 골라 입었죠. 몇 년째 쓰다 보니 색도 가래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그 옷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하게 해줬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와 이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일부러 더 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트에 도착하자마자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은 제가 몇 분 늦었다는 이유로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말투, 그 표정, 그 눈빛까지 수없이 반복돼서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이미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차가 밀려서요라며 이유를 덧붙이고 괜히 더 굽실거리면서 웃었겠죠?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그렇게라도 버텨야 월말이 온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지도 않았고 손에 땀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서서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는 아까 은행에서 보았던 회색빛 거리와 통장 속 숫자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세상인데 제 마음속 무게만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건 갑자기 큰 소리를 치거나 복수하듯 행동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 찰나라는 걸요. 그날의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딸아이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대 친구들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손에 땀이 맺혔을 겁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 신경 쓰느라 허대를 곧게 펴는 것조차 부담스러웠겠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상할 만큼 가슴이 조용했고 저는 고개를 숙이지도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조용한 자리에서 축의금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말없이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숫자를 확인한 순간 사위와 딸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 말을 잊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안에 담긴 건 돈보다도 그동안 말로 꺼내지 못했던 제 마음이었습니다. 부족한 아버지라는 생각, 미안함, 스스로에게 쌓아두었던 자책들. 저는 평생 가슴에 맺혀있던 그 한을 그날 조용히 풀어냈습니다. 또 저는 아직 낡은 구두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뒤축이 닳고 가죽은 갈라졌지만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돈이 생겼다고 해서 과거까지 지워버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계속 상기하고 싶었으니까요. 여러분, 로또 1등은 단순히 돈이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무너졌던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일이고 고개를 숙였던 삶에서 다시 시선을 들 수 있게 되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사실도 하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은 기회가 아니라 독약이 됩니다.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갈라놓고 인생을 더 외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이 상세한 동선과 대처법은 단순한 요령이 아닙니다. 언젠가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흘려듣지 마시고 가슴에 한 번쯤은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번 주 토요일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제 이야기를 떠올리세요. 대중교통을 타고 서대문역으로 향하는 그 길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도 기적 같은 숫자가 찍히는 그날까지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주 꼭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딩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은 기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이야기, 좋은 영상 만들 테니 형편되신다면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